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서양 윤리 사상 첫 파트인 고대 그리스 사상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은 주로 소피스트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입장이 주로 비교가 되는 내용이 핵심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양 윤리 사상은 이게 시대 흐름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충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고대 그리스 아테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사상가 3명이 있죠. 누굽니까? 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은 낯설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소프라 이렇게 요약해서 주로 3명의 사상가가 중점적으로 잘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 소크라테스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피스트 사상과 자주 비교가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의 그 사상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서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때 시기는 뭐냐면 그리스의 그런 아테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이 위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이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제국이 건설이 되었다라는 거는 조금 표현이 조금 뭐랄까 어 대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전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 시기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세 그리스도교가 어느 종교죠? 그렇죠. 기독교죠. 자, 중세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제정이 되면서 그게 전파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초기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체계화한 대표적인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근대부터 해서 경험론, 그 다음에 합리론으로 대표되는 베이컨, 데카르트, 이외에도 경험론에는 또 홉스, 그 다음에 흉, 이런 사상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또 합리론 대표하는 데카르트와 그 다음에 스피노자, 이런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데 종합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성을 더 많이 강조한 학자가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칸트고, 그 다음에 칸트와 자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공리주의 요 입장들도 요 시기에 등장한 사상가들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 실존주의는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신을 믿는 실존주의와 신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실존주의를 우리가 유신론적 실존주의, 그 다음에 신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라고 해서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유신론적, 그러니까 신을 믿는 실존주의자는 키에르케고르, 그 다음에 야스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무신론,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대표적인 실존주의자는 사르트르, 하이데거 이런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 윤리 사상은 이 이후에 사회사상 파트로 조금 정리가 되면서 이데올로기, 세계관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데,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요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새 담론 윤리로 대표되는 하버마스에서 주장이 되는 시민민주주의나 엘리트 민주주의 이런 내용도 나오기도 주로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간단하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전반적인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과 그 다음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의 사상의 주요 특징 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여러분들 그리스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죠? 그리스, 뭐 로마, 신화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예전에는 세상이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면 신화에 의존해서 세상을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마른 하늘에 막 번개나 아니면 벼락이 막 치면은, 아, 저거는 제우스 신이 화가 나서 저런 거야. 그 다음에 뭐 그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 맞나요? 포세이돈.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포세이돈이라고 해보자. 자, 포세이돈이 만약에 뭐 풍랑이 치면은, 아, 저건 포세이돈이 화가 나서 저런 거야. 그런 식으로 신화 속의 그런 신들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 시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학적인 사상이 정립하고 시작했던 이 시점에는 더 이상 이제 신화에 의존해서 세상을 설명하기보다는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뭐 감각이나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탐구 대상이 자연을 대상으로 했던 자연 철학자 위주의 그런 흐름에서 이제 아테네 중심의 그런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서 인간의 삶과 행복을 철학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옮겨간 측면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자연 철학자로 대표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죠? 이게 무슨 정리입니까?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피타고라스도 이 시기에 세상 만물은 근본은 수라고 말을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인물이죠. 그죠? 이때 피타고라스도 자연 철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뭐 데모크리토스는 뭐 세상의 근원 물질은 뭐 원자다. 그 다음에 뭐 탈레스는 뭐 물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세상의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자연 철학자들, 그지? 탐구 대상을 자연으로 삼았던 사람들에서 이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했던 그런 아테네 중심의 뭐 소피스트 이하의 그런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탐구 대상이 변화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계속 아테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가장 번성했던 폴리스 국가 중에서 하나죠. 이 아테네의 정치 형태가 바로 직접 민주 정치였다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말 그대로 직접 민주정이라는 것은 그지,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법도 만들고 나라도 통치하는 그런 정치 형태였죠. 그죠? 뭐 도편 추방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그러면 모든 시민들의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직접 민주정이었다라는 민주정이었다라는 것은 이 시기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시민들의 정치에 나가려면 정치적인 기술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정치적인 기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연설을 해야 됐대. 연설. 그 다음에 뭔가 법을 제정하려면 자신의 의견을 의회에서 관철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설득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는데, 즉 사람들을 말로써
그지? 대중이나 아니면 같은 시민들을 말로써 설득할 수 있는 말하는 기법. 그지? 그리고 연설하고 사람들 대중 앞에서 웅변하는 이런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기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수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화법을 여러분들 화법과 장문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는 친구들 있을 텐데, 그러니까 화법이라는 건 뭐야? 그렇지. 말하는 기술 뜻합니다. 그죠? 문장을 이렇게 꾸미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을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이때 당시 정치적인 기술로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론술은 그죠. 변호사들이 사람들이 재판장에서 변론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엔 변론을 스스로 해야 된대. 했었대요. 그러니까 즉 재판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재판과 연루되는 그런 사건에 휘말려서 재판장에서 변론을 하려면 스스로 그 말로써 그지? 말로써 자신의 죄가 없음을 지금 증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말로써 자신을 변론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라고 우리가 그런 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점은 이때 당시 이러한 능력을 사람들이 기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직접 배웠다라고 합니다. 즉 이런 정치적인 기술, 웅변술, 수사학, 이런 변론술, 이렇게 말하는 기술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련의 직업 교사들을 소피스트라고 하는데, 요런 소피스트는 이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일련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주요 특징은 이런 학원 강사,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업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수를 받았다라고 해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대표적인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이름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 소피스트 대표적인 그런 프로타고라스라는 사상가는 엄청 유명하고 엄청 인기가 많은 소피스트였다고.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한마디로 그냥 직업교사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직업교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거의 재력이 1타 강사급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사람한테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함선 있지, 큰 배 한 척을 1년에 팔아서 판 돈과 맞먹는 그런 큰 배를 팔아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수강료로 내야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계획은 오늘 소피스터 소크라테스 내용까지 다 한번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소피스터와 소크라테스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